on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진 TV의 탄핵 특집 방송 오늘 벌써 13화 진행합니다. 오늘도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지금 탄핵 국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주차 힘들죠? 아, 여기 너무 힘들어. 우리 요 찍는 사무실 주변에 주차가 너무 힘든데 주차뿐이겠습니까? 우리 국민들 살아가는데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든데 윤석열은 저렇게 버티고 자빠졌고 오늘 우리가 이게 찍는 날이 20일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제 마지막 그 헌재에서의 마지막 증인 변론. 변론이 진행되는 것 같죠? 그럼 이제 한 번 더 하게 되면 그 이제 마지막 최후 변론인 거죠. 그러니까 양쪽 변호인단이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고 네. 결정문 쓰기 전에 마지막 최후 진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긴 진술도 그때 나오겠죠. 뭐 그때 무슨 안중근 의사한테도 1시간 반을 줬는데 무슨 춘천지검장이 이상한 얘기 했는데 네. 원래 다 주어지거든요. 네, 마지막에는. 네. 그래서 그거까지 확인하면은 3월 중순 정도 되겠네요. 네. 이제 막바지로 다 왔고 우리의 탄핵 특집 방송도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러는 와중에 또 재밌는 기사가 요즘 계속 나옵니다. 이 전화할 때 녹음하세요? 우리 김준일 평론가님은? 저는 자동 녹음돼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자동 녹음되니까 이 명태균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참 별의별 얘기가 다 이제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내가 비화폰을 쓰면 뭐해. 네. 상대방이 다 녹음하고 있는데 서로 비화폰을 써줘야지 이게 보안이 유지가 되니까 계엄 때는 그래서 열심히 내 비화폰을 썼잖아. 근데 평소에는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저는 녹음이 안 되는 폰이에요. 어른들 쓰는 거 말고 녹음이 안 되는 아이폰. 저는 아이폰과 갤럭시를 다 씁니다. 아니 이렇게 되니까 나만 녹음이 안 돼. 상대는 내 거 다 녹음하는 것 같고. 자 어쨌든 그 명태균 씨가 지금 구속되어 있죠. 명태균 씨가 나 구속되면 2달 안에 윤석열도 망한다. 탄핵국은 해야 한다. 이렇게 한다. 이렇게 딱 그러더니 갑자기 그런 국면이 확 와버리더니 지금 이제 껍질까지 벗겨주겠다 그런 말이 나오는 상대 중에 한 명이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에요. 예. 오세훈 시장이 뭔가 구린 게 있었는지 명태균을 만나는 거. 나 만난 적 없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만났다고 자꾸 그러는 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주 구체적인 진술이 나왔어요. 물론 명태균 측 변호인의 증언이고 라디오 인터뷰입니다만 내용을 잠깐 들여다보면 이게 좀 진짜 구체적인데 싶은 얘기예요. 뭘 먹었는지 어디서 봤는지 그 위치가 어딘지 이런 얘기까지 싹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명을 오세훈 시장이 하게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그 앞단에 있었던 보도들을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의 입장은 그거예요. 2번을 만났다 내가. 2번을 만났는데, 그러니까 좀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좀 사기꾼 같고 그래가지고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강철원 지금 이제 서울시 정무부시장인데 그분이 캠프에 총괄들이었는데 싸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싸워가지고 명태균이 씩씩대고 가는데 이제 후원 회장으로 알려진 오세훈 시장 후원 회장은 아니고 그냥 지휘자 중에 한 명이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붙잡아가지고 그러니까 명태균한테 3,300만 원 주면서 몇 차례 나눠서 주면서 노래를 하고 그건 오세훈 시장은 모르는 일이다. 요건데 이제 거기에 이제 계속 명태균이 주장을 하는 거는 4번 만났다. 4번 만났고 마지막에 노컷뉴스가 최근에 보도한 거는 뭐냐면은 김한정 그 후원 회장으로 알려진 김한정, 오세훈, 명태균 3명이서 보고 그리고 아니 왜 돈을 썼는데 왜 여론조사가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이런 취지의 얘기가 오갔다. 물론 이제 오세훈 시장은 다 부인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얘기가 나온 게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디서 만나서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서울인데 당협사무실 대각선 50m쯤 되는 곳에 중국집이 하나 있습니다. 중국집 이름은 송땡땡이고 오늘 중국집 송땡땡 많이 찾아갔네요. 여기에서 오세훈 시장을 만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청국장집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장어집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주 어쨌든 구체적이고 뭐라고 해야 디테일이 살아있는 증언들이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당연히 오세훈 시장이 지금 반응을 확인 못했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하겠죠. 사실이 아니라고 하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설득함, 서울에서 빼라가모, 키 큰 남자 이런 얘기 하면서 서로 이렇게 막 진술 옆에 그런 시간 다 보내는 지금 빼라가모하고 설득함으로 누가 처벌받은 사람은? 없을걸요?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이제 오세훈 시장은 그때 생특한 거짓말로 나를 떨어뜨리려고 했다라는 거 그거고 어쨌든 그거는 그건데 이게 그러니까 명태균 씨의 저는 가능성 매우 높다라고 보는데 명태균 씨가 증거를 명확하게 이제 예를 들면 거기서 같이 찍은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위치 추적 같은 것도 있어요. 심지어 예를 들면 구글 지도 같은 경우에 본인이 허락을 하면은 예를 들면 그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 갔다라는 게 찍혀요. 이렇게나 그런 거라든지 막 이런 등등등을 제시하지 않으면은 서로 공방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어요. 이건 그러니까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중국집 간날 수사를 밝힐 필요는 없죠. 그러나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불법 정치 자금을 활용한
선거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거였냐, 불법 선거였느냐라고 하는 걸로 연결이 되니까 나오는 얘기고, 또 하나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른바 여권 내 유력한 대선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그냥 단순히 중국집에 가서 반숙 직전에 계란 2개를 먹었네 안 먹었네 이런 문제를 생각하느냐 안 했네 이런 식으로 그냥 흘러가게 두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오세훈 시장 쪽도 상당히 긴장해서 50m 아니라 100m 했다 뭐 이런다든지, 내가 먹은 계란 반숙이 아니라 뭐 나는 계란을 좋아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 뭐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면서 막 지저분한 논쟁이 또 시작될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명태균의 이런 이제 뭐 그 이제 이야기들이 진술이 나오고 또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이쪽을 좀 이렇게 구석으로 모는 모습들이 나오는가 하면, 뭐 요즘 계속 그 이름이 계속 등장하시는 분, 남편한테 가려가지고 이름이 잘 안 나옵니다. 김건희 여사가 자꾸 이제 언론에 나와요. 최근에 검찰이 김건희에 대한 통신주회로 김영선 의원과 11차례 이상 연락하는 등 총선 개입 정황이 드러난 걸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검찰이 작년 10월 10일 날 수사보고서 정리했는데 거기 명태균이라고 써놨지만 보고서의 내용은 김건희다 라고 하는 겁니다. 검찰이 이제 뭐 지금 명태균 사건을 서울로 끌고 올라왔으니까 제가 볼 때는 아주 맛있는 요리를 이제 드시려고 검찰이 하는 것 같고, 또 잘 차려서 다음 집권 세력한테 이거를 팔아먹을전지 아니면 보험용으로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검찰이 손을 대고 있어요. 김건희 수사 제대로 할 거라고 보세요? 어쨌든 이거의 칼날을 우리가 쥐고 가겠다. 그렇죠. 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조속한 시간 내에 김건희가 소환 조사를 받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조속함이라고 하면은 윤석열 탄핵이 인용되기 전에. 그 전에는 뭐 쉽지 않다. 그 전에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이제 분위기 뭐 간 보는 데는 천재잖아요, 검찰이. 여기 이제 창원지검에서 여기로 가져온 것도 그렇죠. 결국은 이거는 심우정 검찰총장 차원에서 컨트롤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왜냐면 서울중앙지검장도 지금 탄핵 상황이고 차장이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간해보겠다. 그때는 수동적으로 간해보다가 창원지검에서 뭐 이런 상황인 것 같고, 이게 왜 중요한지를 짧게 말씀드리면은, 이게 이제 11월 10일, 저 아까 10월 10일이라고 했는데 11월 10일 보고서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게 계엄으로 이어진 어떤 신호탄 아니었나. 11월 10일 날에 요 보고서가 있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11월 24일에 윤석열과 김용현이 만나가지고 명태균 게이트를 얘기를 하면서 이게 나라냐. 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앞단에 그 며칠 전, 그 10월 31일 날 윤석열 뭐 육성이 그때 명태균하고 대회했다면 충성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 공천주는 얘기가 있었으니까 요게 이제 사실상 확인이 됐다. 그게 중요한 것 같고, 이게 작년 2월 18일에 이게 통화가 이루어졌어요. 2월 18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게 이제 전화가 4번 있었고 문자가 7번 있었는데, 문자는 전부 김영선이 김건희한테 보냈어요. 그리고 전화는 다 김건희가 저기한테 김영선한테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내용이 뭐였냐면은, 어차피 이제 컷오프다. 그 김상민 검사가 여기에 의창에 출마해서 당선되게 도와줘라.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급해진 거지. 명태균은 내 입으로는 그 얘기 못 하겠다, 김영선한테. 솔직히 이런 얘기를 하니까 김건희가 직접 전화를 한 건데, 얘기를 했겠죠. 어차피 딴 데로 험지로 가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날 밤에 2월 18일 밤 10시에 김영선이 김해 갑으로 가겠다 라고 그날 이제 딱 그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구가 우리가 짝짝짝짝 맞아 떨어지네. 짝짝짝짝 다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상황이 다 이해가 됐어요. 그렇게 된 거예요. 요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김건희의 공천 개입, 국정농단이죠. 이거를 이제 빠져나가기가 힘들고, 검찰은 이거를 이미 3달 전에 알고 있었어. 근데 지금 이거를 굳이 다 얘기를 한 거야. 그거는 수사하겠다는 거죠. 검찰은 참 못됐어요. 참 못됐어. 우리 영화 더킹 보면 알지만, 뭐 어디쯤 집에 뭐 그리고 딱 들어서 딱 여기가 파일이 다 있어. 없어. 이거 몰고 나서 이번에 좀 진상을 부려보나. 똑같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도 그 명태균 수사를 중앙으로 이제 끌고 올라온 거는 사실은 곧 있을 조기 대선. 이제 탄핵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국민의힘의 명태균 사건을 갖다 바치든 민주당 쪽에 갖다 바치든 이거는 이게 다 자기들한테 보험이거든. 그러니까 보신책이거든요. 그래서 참 못됐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우리가 집권을 해도
특검에서 특검에서 하는 것이 맞다. 민주당이 특검에서 하고 검찰이 힘을 빼야 돼요. 검찰이 가져와서 명태균 이 보고서 보셨죠? 저희가 저 국힘 쑥대밥 만들 수 있는데 어떻게 좀 해볼까요? 이러면 그래 잘한다 이럴 때가 아니다. 딱 그 거의 쑥대밥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찾아서 처벌하면 되지. 모든 뭐 그런 얘기 하지 맙시다. 여하튼 검찰의 이런 방식에 논란할 필요 없다. 라고 하는 생각은 이제 갖게 요거 됩니다. 짧게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얘기할게요. 김영선이 그러면서 네. 남상권 그 명태균 변호사 측의 주장에 따르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김건희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네. 내가 지난 대선 때 죽을 힘을 다해 도했는데 오선 의원인 나를 자르고 나보고 지새끼를 도우라고 김상민 검사를 도우라고 나는 배도 없나 이러면서 격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진 게 뭐냐. 개혁신당의 이준석 천하람을 만나러 칠불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김건희의 충성을 다했는데 난 배신당했다. 이거 다 폭로할 테니까 너희 개혁신당에 공천 1번 다오. 이제 딜이 들어갔는데 이준석이 완결성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를 결정할 권한은 그때 당시에 공천관리위원장인 김종인한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김종인한테 오늘 회의를 해서 띄워봤는데 김종인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라고 해서 커팅이 됐는데 이때 공기업 사장 자리 준다고 김영선한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까지 이준석 측한테 다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준석은 완결성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준석은 도대체 뭐냐 그러면은 뭐 요런 스토리 라인까지 지금 이렇게 이어진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냥 듣기로 와 재밌다 그러지만 이게 사실은 범죄의 재구성 과정이에요. 범죄의 재구성. 대통령 부인이 왜 공천에 개입을 합니까? 그리고 이걸 준해 만에 자기가 왜 결정을 해요? 이거 자체가 대한민국 정치의 수준, 대한민국 권력의 정말 아무런 치부를 다 드러내고 있는 과정이니까 이 범죄 재구성 문제라고 하는 걸 재미에 너무 빠지셔가지고 범죄 재구성 과정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와중에 그 얘기를 들어보면 김건희가 명태균에게 보수 정권 역사 이래 최다석을 얻을 거라고 했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 와중에 자기들은 이길 거라고 생각한 모양이던데 이 시점이 민주당한테 아주 안 좋게 흔들리던 시점이었나? 2월 말이었나 2월 18일이었나 뭐 그 즈음이에요. 그러니까 요 같은 비슷한 시기예요. 그러니까 요 시기에 요 시기가 민주당이 2월 초쯤에 좀 많이 흔들려요. 2월 초중순에 흔들리다가 국힘과 윤석열 정권에서 악재가 계속 터지면서 이제 꼬꾸라지려고 할 때 이럴 때인데 저는 다른 거보다도 명태균이 110석 아래입니다. 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저도 사실은 100석대 초반대라고 이때부터 얘기하고 다녔어요. 국힘. 그때 뭐 방송도 남아있는데 분석해보니까 이거 100석대 초반 가겠다. 미래통합당 때하고 비슷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던 시점인데 명태균이 의외라기보다는 고수톱 쳐가지고 이 자리에 오른 건 아니구나. 인정? 보는 눈이 있어. 그러니까 보는 눈이 있고 김건희는 이거를 얘기한 게 보수정당 역사상 최다석. 이게 그러니까 그게 2008년 총선 때 민주당이 81석 했을 때. 네네. 이제 이명박 시절이죠. 한나라당이 뉴타운 열풍. 한나라당이 153석에다가 친박연대 무소속까지 해가지고 180석이 넘었었거든요. 그때를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미친 소리죠. 제가 죄송합니다. 미친 소리라는 게 이거를 근데 윤한홍과 이철규가 얘기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는 그러니까 능력이 안 되고 또 하나는 김건희 정무감각 좋다며. 그러니까 바닥이 드러나는군요. 바닥이 드러나는 거야 솔직히. 그들끼리에서는 나름 나을 수도 있겠는데 정무감각이 전혀 안 좋았다. 이게 이제 오늘이 2월 20일인데요. 오늘 두 개의 재판이 동시에 진행됐어요. 하나는 헌재 마지막 변론기일이었고요. 하나는 이제 윤석열의 내란 관련 형사 재판이 시작이 됐는데 이 내란 재판이 이게 좀 3주를 더 시간을 달라, 뭐 준비기를 달라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사이에 뭐 헌재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는커녕 그냥 끝나겠죠?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더 다툴 게 많고 그런데 이제 다만 이제 한 가지 헌재에 그 검찰의 진술조서 있잖아요. 이거를 증거로 채택하는 거, 참고 자료로 채택하는 거에 대해서 윤석열 측 변호인단이 상당히 크게 반발했어요. 그 이유가 뭐죠? 그거는 처음부터 반발을 했죠. 이제 와서 반발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처음부터 계속 반발을 해왔던 건데, 그러니까
헌재에 나온 증인들만 하면은 우리가 한번 승부를 걸어볼 수 있겠다. 왜냐하면은 이게 그러니까 중요한 게 왜 곽종근하고 홍장원 이 두 사람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느냐. 나머지 군인들도 나와서 얘기했지만은 자기는 윤석열한테 들은 건 아니고 이를테면은 김현태 707 단장도 곽종원한테 들은 거다. 특수수전 사령관한테.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내가 윤석열한테 직접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탄핵 공작이다. 이 민주당한테 회유당했다. 이런 얘기를 증인의 어떤 신뢰도를 흔들어서 한번 뒤집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통적인 수법이죠. 예. 그런데 헌재에서는 우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지 이거를 완벽하게 따를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검찰의 공소장과 그 진술 조서까지 보겠다라고 하면은 거기서는 다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살라고. 그리고 이제 일관되고 중첩되고.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 오늘 이제 나오겠지만 조지호 경찰청장도 홍장원이 얘기했던 그 14명 메모를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그대로 들었고 한동훈 추가 뭐 이 얘기까지 다 검찰한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거 해버리면은 조지호 경찰청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든 이거는 정치인 체포를 하려는 불법이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얘기를 하지만은 안 들어 뭐 이미 헌재에서는 확고하기 때문에 네. 예, 형사 재판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징계 재판입니다. 예. 이게 이제 왜 그러느냐면 법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검찰 개혁을 하면서 법이 바뀌어서 검찰에서 피의자가 이야기한 진술 내용에 대해서 예전에는 그게 그냥 그 자체가 증거가 됐거든요. 확고부동하게. 근데 검찰 개혁 과정에서 이게 법이 바뀌어가지고 재판에 와가지고 아니요 나 그거 강압적 분위기에서 했는데요. 검찰이 좀 회사 준다고 해가지고 그냥 불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걸 뒤집으면 그냥 뒤집히고 증거 효력이 상실돼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아니 형사재판에서는 증거를 채택이 안 될 수도 있는 일을 여기 가져와서 이걸 증거를 채택하면 되냐라고 하는 얘기인데 지금 그 헌재 입장은 말씀하신 대로 아니 우리가 그 준용할 뿐이고 그리고 참고할 뿐인데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진술을 가지고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마라. 라고 하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변호인단이 뭐 이렇게 좀 얕은 수를 좀 써서 헌재가 무리하게 지금 재판을 진행하고 있고 헌재가 결론을 정해놓고 돌진한다. 라고 하는 국민의힘 쪽의 이런 논리 구조의 어떤 밑도를 지금 돼주는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요거는 하나만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어저께 동아일보의 송평인 논설위원이 쓴 칼럼이 있는데 이거 인용을 했어요. 탄핵 핸드북이 있어요. 미국에. 찰스 블랙 예일대 교수가 쓴 건데 형사재판은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를 증명을 해야 되고요. 민사재판은 증거우세. 두 사람의 얘기를 들어봐서 이게 증거우세다라고 하면은 판결을 내릴 수 있고, 이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는 엄밀한 압도적 증거우세. 그러니까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의 중간쯤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이드라인이 이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준용을 해가지고 민사재판보다는 좀 더 엄격하게 아니면 형사재판을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이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미 동아일보도 이런 거를 너희가 변호인단 이의제기하지 마, 헛소리하지 마 이런 얘기를 동아일보가 쓸 정도로 이거는 이미 논쟁의 여지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 더 분명히 말씀드리면 뭐 미국 제도를 우리가 다 따를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에 대한 걸 다루지만 미국은 최종적으로 상원에서 다루잖아요. 그렇죠. 상원에서 정치적으로 판단해서 이 사람 공화국에 도움이 안 돼. 이 사람 공화국에 큰 해를 입힌 거야 아닌 거야 이걸 확인을 하는 건 최종적으로 정치적 결정. 맞아. 국민의 의사를 이제 담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에는 지금 확고부동 탄핵 인용이 훨씬 높죠. 닉슨이 그래서 탄핵 직전에 사임을 했는데 그랬죠. 하원이 통과되고 상원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이제 닉슨 대통령이 사임을 했습니다. 자진 사퇴를.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물론 뭐 정치적인 거래설들이 뭐 난무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그렇다. 우리도 일종의 헌재가 국민 여론을 기반으로 한 최종적인 법리적 판단과 정치적 판단을 하는 공간이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확인해 볼까요? 한덕수 탄핵이 기각되면 최상목 대행이 임명한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 임명이 무효다. 라고 하는 얘기가 있던데요. 그러면은 제가 그러면 되묻고 싶은 게 그러면은 최상목이 한 모든 행동은 다 무효가 되나요? 그러면 지금까지 거부권 쓴 거는? 그러면 대행을 왜 임명해? 그러니까 그러면요. 그러면 그게 다 무효면요. 최상목이 거부권 행사한 것도 다 무효가 되고 다 법이 통과돼야 되죠.
그 논리라면.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고건 이제 예전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네. 그때 고건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했잖아요. 네. 그때 거부권도 행사하고 여러 가지 임명도 다 했고. 했잖아요. 그럼 그게 다 무효가 됐었느냐? 무효가 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대행에 뭐 다른 두 번째 대행은 둘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이제 법적 효력이 있다라고 보는 게 상식적인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게 상식적인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뭐 이런 문제까지 거론하고 하는 걸 보면 어쨌든 헌재 판결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흔들어 보려고 하는 태도들이 좀 많이 보이고요. 또 그 한덕수 총리 탄핵과 관련된 문제까지도 그 다시 정치적으로 좀 해서 민주당 쪽을 공격한다거나 헌재 전체의 그 결정 과정과 결론에 대해서 수긍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으로만 보일 뿐입니다. 어쨌든 이제 막바지까지 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심판 최종 결론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제 막 시작한 내란 재판과 관련된 재판 과정은 어떻게 진행될지 눈여겨보시기 바라면서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고 우리는 내일 5시 다시 탄핵 특집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